어떠한 F랑 G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만족합니다. ABC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나요? 어떠한 두 개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친구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 성질에 의해서 어떠한 두 개의 극한이 수렴한다면 상수배와 사칙연산만 수렴한다. 단 분모가 0일 때, 즉 나누기만 조심한다. 그러면 이 두 개 뭐 해야 이거 나오니? 리미트 f 곱하기 g가 있으면 나누기 리미트 fx를 해야 그 결과가 gx죠. 그렇다면 나누기가 되려면 얘 나누기 얘가 얘로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거짓이고, 만약에 추가로 얘가 gx가 0이 아니에요 라고 나와 있다면 얘는 참을 겁니다. 항상 나누기만 조심한다. 마찬가지 니은은 다음 두 개로서 얘를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곱하기죠. 지금 리미트 gx 곱하기 리미트 g분의 fx를 하면 리미트 fx 나오죠. 즉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하는데 수렴면 당연히 곱하기 수렴하겠네. 다음 칙은 참이네요. 얘는 택도 소리인 게 어떤 합성 함수가 존재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한 개밖에 없잖아. 틀렸네 라고 해도 좋다고. 합성 함수가 극한이 수렴하려면 항상 두 개가 돼야 돼요. 지금 g 같다 f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렴 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어떠한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이어가는 얘가 이렇게 알파로 간다면 내부가 이렇게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내부에 있는 fx도 어디로 가야 돼? 알파로. 얘가 수렴해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성함수가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택도 소리다 이거지. 항상 fx 내부에 이상한 거 있으면 뭐 한다고? 항상 fx 내부에 x 빼기 같은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뭐 해야 돼? 항상 치환을 해야 한다고 했죠. fx 안에 항상 fx 내부에 이상한 숫자가 들어있으면 항상 치환을 해야 돼요. x 빼기 2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t 더하기 2를 넣으라는 거고, 바꿔주면 리미트 x가 2로 가면 2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내부가 ft가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x 자리에 t 더하기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t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t 더하기 2 이렇게인데, 항상 무언가 집어넣을 때 인수분해하고 집어넣으면 좀 더 이뻐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x를 묶은 다음에 x를 묶으면 x 빼기 2인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집어넣으면 x에 t 들어가게 되면 t 더하기 2 곱하기 t니까 좀 더 빠르죠. 이해됩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이제 분모에 이렇게 넣어서 존재한다면 인수분해하고 넣는 게 좀 빨라요. x를 묶어서 x 빼기 2, 그 다음에 x 자리에 t 더하기 t, 그럼 분모 어차피 인수분해도 마찬가지 다음의 모양이 등장했다. 얘가 얼마나 소리야? 얘가 뭐라는 소리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항상 요까지 해야 되는 거고, xnC니까 이상해서 뭐 하면 되냐면 리미트 다시 x자리를 t자리를 x를 넣어도 무방하거든. 뭐 ft가 2t면 fx도 2x일 거 아니야? 함수 입장에서 t를 넣으면 2배가 돼요. x를 넣으면 2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t를 다시 이렇게 x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무조건 얘가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 시작이야.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 할 때, 얘를 할 때 뭐 하자? 얘를 찾아주세요가 시작이라고. 보통 얘를 주고 얘를 찾아주세요가 기본 문제인 거야. 반드시 치환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에서 찾을 때
가장 클래식한 풀이는 치환인데 치환은 서술형 풀이거든. 그러면 치환을 풀어볼게. 치환을 문제를 푼다. 즉 내가 어떠한 극한을 주는데 이상한 놈 찾으래.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 수렴하는 놈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얘를 이 자체를 gx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는 0 할 때 gx가 5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지금 gx냐면 x 더하기 2분의 fx가 gx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x분의 fx 때문에 넘겨버리면 x분의 fx는 x 더하기 2 곱하기 gx.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리미트 xfx가 뭘로 바뀌었냐면 x 더하기 2 곱하기 gx 바뀐다. 그러면 나 gx 수렴하거든. 얘 수렴하거든. 그럼 수렴이니까 리미트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럼 x 더하기는 어디로 가? x 0으로 가면 x 더하기 어디로 가? 어? 무슨 소리야? x 더하기 2는 리미트를 뿌리면 뭐가 되냐고. 리미트 x 더하기는 어디로 가냐고. 이거 어디로 가냐고. 아 2호. 이거 리미트 뿌리면 이거 2로 가죠? gx 어디로 가? 줬잖아. 5로 가죠? 그럼 10.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클래식한 치환 풀이입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서술형 풀이. 다시 어떠한 f 안에 x 말고 한 문자 말고 이상한 거 있으면 항상 무조건 치환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서술형 풀이고 프리툴을 가면 여기까지 해야 이뻐진다고. 봐봐. 이거 봐봐. 야,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fx가 뭐요? 가장 쉬운 fx가 뭐니? 여기인데 미안하다. 여기죠. 미안합니다. 가장 쉬운 fx 뭐지? 5x 제곱 플러스 10x. 5 곱하기 x 더하기 2겠지? 이렇게 풀었어. 생각보다 이렇게 풀었다. 그죠? 여기 넣으면 답 나옵니다. 이해돼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 반드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 넘어가는 건 그냥 지금 항상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한다고? 항상 fx 내부에 이상하고 들어있으면 뭐 한다고? 항상 치환한다고. x분의 1을 t로 놔야 됩니다. x분의 1 t로 놓으면 x는 t분의 1일 거고, 바꿔주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야 되는데 x가 0 플러스면 t는 플러스 반대로 가겠죠. 0 플러스라는 건 0.1, 0.01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100, 1000 이런 식이니까 플러스 반대로 갑니다. 일단 바꿔주면 x 자리에 t 분의 1 넣을 거니까 t 세제곱분의 1, t 제곱분의 1, t 세제곱분의 1, ft 빼기 1. 그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t 세제로 곱해서 다항식의 형태 바꿔준다면 1 t ft 빼기 t 세제곱이야. 그렇다면 이제 돌아왔죠? 미정계수 문제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랑 숫자로 가는 게 각각 2개씩 준다고 했는데, 정보를 이 친구는 지금 분모가 수렴하는데 분모빵이게 분자빵, 즉 f1은 0입니다를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무한대로 할 때는 차수와 개수를 주는데, 다음 친구가 5로 수렴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다음 친구가 5로 수렴한다면 뭐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죠? 분모가 2차니까 분자로 2차도 수렴해야 되고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t는 일단 t 세제곱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5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5t 제곱이 있어야 지워지면서 5 나와야 되겠지. 그럼 뒤에 뭐 나오는지 모르니까 at, bt. 근데 계속 fx에 대한 식을 풀기 때문에 fx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뭐 했다? 다음으로써 우리가 3차식이고 최고차랑 두 번째까지 썼다. 문자 2개입니다. 마찬가지 항상
수렴하는 건 두 개 알려주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과 미분값이지만 함수값 이 상태에서 1은 0이래. 그럼 3차 실은 2차도 1은 0이래. 그러면 1넣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이 제일 빠릅니다. 2차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친구 1, 5, A, B를 x 빼기 1, 즉 1로 조립제법하면 0 나와야 하니까 열심히 조립제법 해주면 나머지가 0이 나와야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fx가 뭘로 인수된 거냐면 조립제법에 의해서 x 빼기 인수받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더하기 6입니다. 그렇다면 얘 두 번 쓰려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fx를 거의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를 다시 집어넣고 분모 인수분해 쓰면 x 빼기 1이 인수로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분의 1인데 x 빼기 드디어 나의 분모가 0으로 가는 x 빼기 지었기 때문에 이제 1 넣어서 우리가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게 3분의 1이다. 그럼 3분의 a 더하기 13이 3분의 1 나오면 되니까 a가 마10이고요. a가 마10이면 b는 6이겠네. 그렇다면 내가 fx를 찾았지? 그럼 fx는 a가 마10이고 b가 6이니까 x제곱 5x제곱 빼기 12x 플러스 6입니다라고 문제를 마무리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고정점 A, B, C, D 4개가 있고요. 양수에 대해서 얘가 움직여. 그럼 얘는 뭔데? 이 새끼 뭐야 이거? 뭔데 이거? 그럼 이 친구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다음 친구는 x는 A, y는 A를 점선으로 갖는 K가 1이니까 1, 3에서 그려지는 유리함수겠네. 이렇게 A에 따라서 다음 유리함수가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A, A가 찍히면 다음처럼 점선 발생하면서 유리함수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 그럴 텐데 그 유리함수와 다음 그림이 둘레랑 만날 때 교점의 개수가 FA야. 그럼 FA는 뭐냐면 교점의 개수함수입니다. 다음처럼 어떠한 주어진 상황을 주고서 세로 함수, 교점의 개수함수를 만들어보자 라는 소리거든. 그럼 FA는 A가 움직임에 따라서 교점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내가 좀 쉬운 문제라서 적당히 F로 넘어갈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수능까지 가게 된다면 이 FA를 정확하게 모든 범위를 다 찾아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가볍게 연습해보자. 그럼 어떻게 찾냐? 주어진 게 지금 뭘 구하지? A가 1 플러스일 때 A가 3였을 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친구가 움직이면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쭈르륵 움직이다 보면 경계선들이 있어. 그 경계선들이 보통 1이랑 4인 거거든.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하고 하는 거야. 즉 봐봐. A가 0이라 해볼까? 대충 일단 뭔지 모르니까 A가 암수지만 내가 A가 0이라 해볼게. A가 0이면 0, 0이니까 유리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맞아? 그럼 교점 몇 개야? 2개지? 맞아? 잘 봐. 내가 얘는 지금 A가 0일 때 한번 잡아본 거야. 이렇게. 맞아요? 교점 2개야. 오케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점선이 뭐니까 요거니까 y, x 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즉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A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 점근선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봐봐. 지금 A가 0일 때 뭐였어? A가 0일 때 뭐였어? 2개였지? FA는 A가 0이면 A0은 2였어. 갑니다. 교점 몇 개야? 계속 2개야. 맞아? 그럼 언제 2개에서 바뀌는지를 봐야 돼. 쭉쭉쭉 가다가 언제 바뀌어? 딱
이 순간 바뀌지. 이 순간 몇 개야? 3개지. 에? 하나, 둘, 셋, 아 3개지. 맞아요? 그럼 쭉쭉쭉 가. 맞아요? 이대 몇 개야? 3개야. 넘어가면 2개지. 쭉쭉쭉 가. 대충 그리니까 자세히 안 그려면 다시 그려봐야 돼.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 상황이 좀 어렵거든. 이 상황에서 좀 어려운데 두 개 쭉 가다가 접할 수 있잖아. 좀 어려워진단 말이야. 뭐 그렇구만. 쭉 가. 그러면 이 순간은 무조건 2개지. 2개 하다가 마작되는 순간이 1이고 연계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 때문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지금 얘를 요구한 게 아니라 FA의 그래프를 그리세로 물어보는 게 원본 문제야. 근데 취약해서 1일 때랑 4일 때랑 찾으라는 거란 말이야. 그 칸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면 경계선들을 찾는 거야. 가장 유니크한 경계선들. 아까 말했잖아. 아까 이런 것들. 아까 언제 처음으로 3개가 됩니까? 뭐 언제 처음으로 2개 됩니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계선들 위주로 찾는 거야. 그럼 그런 경계선이 언제인가? 를 우리가 대충 그리면서 경계선 위주로 찾는 거라고. 경계선을 찾고 그 사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란 말이야. 정확한 풀이는. 그렇지만 얘는 거기 가지 않고 1 플러스 4가 나왔으니까 1과 4가 경계선일 거라고. 다음 문제는 그림 열심히 그려서 경계선 먼저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1과 4가 경계선입니다라고 주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뭘 해봐야 돼? 1일 때랑 4일 때를 해봐야 돼. 이게 1일 때야. A가 1일 때 그려봤어. 맞아? 잘 봐. 그럼 이 친구가 그러면 이 0,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A가 1, 1이라고 해보자. A가 1, 1이야. 그러면 0, 0 지나지나? 지나요. 해봤어? 예. A가 1이면 즉 1일 때 이 친구가 0,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 여기 무조건 지날 거고 거의 대부분. 얘 문제야.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런 모양인지 이런 4개야. 이런 3개. 이런 2개란 말이야. 해봐야 돼. x에 0 넣으면 이 친구 0에 마주하기 때문에 A가 1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0,0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다음 친구는 정확히 하면 다음 유리함수는 지금 1,1에서 정교를 가지면 지금 위아래 1 떨어진 여기 친구 지금 지나는 소리야. 1 지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확히 말하면 좀 더 해보자면 A가 1이 아닐 때, 좀 작을 때, 이게 작을 때거든? 그죠? 이게 양수니까 A가 여기보다 크면 그점 몇 개야? 2개야. 가다가 딱 1이 되는 순간 몇 개?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뭐 한 거냐면 A의 범위 방금 해보니까 A가 0과 1 사이. 즉 왜냐면 A가 1일 때가 몇 개야? A가 1일 때 3개 이거 찾았거든. 그 다음에 양수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거 전일 거야. 이렇게 이거 전 맞아? 그럼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0과 1 사이는 2개, 처음으로 1일 때 3개라고. 그럼 A가 1일 때 유니크한 상황 경계선 찾고 걔가 좀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커져봐. 더 커지면 몇 개? 더 커지면 몇 개야? 더 크면 어떻게 돼? 몇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개지. 그러면 A가 1보다 더 커지면 지금 4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언제 또 그 다음 경계선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찾고 싶은 게 아니야. 몰라 이거. 몰라. 이런 거 원래 정확히 찾는 게 수능 문제인데 지금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이 정도만 해본 다음에 일단 이런 문제는 경계선을 찾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뭐 했다? 1일 때를 찾아봤다. 그죠? 그러면 봐봐. 이게 1 마이너스일 때고 이게 1 플러스일 때거든. 그냥 해본 거거든. 둘 다. 봐봐. 내가 알았어. 이게 1일 때야. 그러면 1 마이너스를 요구하면 얘보다 좀 작을 때니까 얘지. 맞아? 얼마야? 그점 몇 개? 2개. 요거 해본 거 요거. 마찬가지. 이게 1일 때야. 1일 때, 즉 경계선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1보다 작을 때도 해볼 수 있고 1보다 클 때도. 그럼 어떻게 돼?
이거잖아. 몇 개야? 4개란 말이야. 즉 우리가 경계선만 찾고 나면 즉 다음처럼 A가 1일 때 3이에요. 경계선 알면 1번 작을 때랑 클 때를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크다, 좀 작다 라고 밀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얘는 1 좌극한이고 얘는 0, 1 우극한이겠지. 이쪽이 0보다 내가 경계선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작을 때 그럼 얘로서 뭘 찾을 수 있어? 정확히 말하면 리미트 A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F 얘 A는 마이너스를 지금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해본 거야 그냥. 아, 얘가 1 마이너스인 거고 저가 정확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처니까 좀 클 때를 보니까 어디까지 모른다고. 얘는 지금 얼마야? 4인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 아니까 1 좌, 1 우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지. 자구하면 먼저 2 더하기 3 되니까. 연습해본 거야 그냥 이거. 아직 안 했어. 이거 해야지 이제. 이거 3화 이거 지금 1뿔 3화잖아 3화. 문제 읽어야지. 3하면은 어차피 3화니까 마찬가지로 또 뭐 해야 돼? A가 4일 때 해봐야 된다고. 그럼 A가 4면 어딨어? 3, 3이니까 A가 3면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A가 3면 이쯤 있겠지. A가 4면 즉 우리가 이 친구는 경계선만 찾으면 되는데 원래 경계선을 찾는 게 빡세. 줬단 말이야. 1과 4에서 경계선일 거라는 소리야. 결국은 극한을 구하라는 건 무조건 1과 4가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A가 4, 그럼 A가 X4 Y4라고 하면 마찬가지 아까 한 칸 1, 2에 떨어지면 지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뭘 지나야 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야 돼. 여기랑 여기 모서리를 반대 지나야 된다 얘가.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정류소의 교점의 입장에서 뒤로 한 칸 밑으로 한 칸이 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 4, 4, 3, 3이니까 똑같은 모양이니까 지나겠지 무조건. 그래서 A가 4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가 4면 교점이 지금 1개야. 그럼 우리가 4뿔 3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 그럼 4뿔 X가 4보다 큰 상황이면 무조건 교점이 빵개네. 그럼 4가 크면 무조건 빵개고. 그럼 마찬가지 A가 4가 작으면 어디까지 몰라. 여긴 뭘 모른다니까.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4가 작으면 얘를 좀 뒤로 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뒤로 밀면 어떻게 돼? 작아지면 교점이 2개겠지. 그럼 얘 2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경계선을 알면 더 앞으로 갔을 때 더 들어갔을 때 함수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이는 뭔지 모른다니까. 안 구한 거야. 구하기 힘들어서 이 문제는. 저거는 여기까지 하면 마찬가지 우리가 못 할 수 있다. 3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XA가 4-일 때 FA도 구할 수 있고 2라고. 마찬가지 리미트 A가 4 플러스일 때 FA도 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 즉 결국은 이 두 개가 답이지만 얘랑 얘는 연습해본 거라고. 원래 이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식 찾고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 그딴 문제가 무의사 사점이거든. 나중에 하겠지. 이맘때쯤. 3차 함수면 문자가 몇 개? 3차 함수면 네, 필요한 미정계수가 계수가 4개죠. 마찬가지 얘도 2개 주고 얘도 2개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친구는 수렴하니까 분자빵 분모빵 얘는 x 빼기 1을 인수를 가져야 돼. 마찬가지 얘는 2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럼 fx는 뭘 인수로 가져? x 빼기 1과 x 빼기 2 인수로 가져야지. 그러면 3차니까 뭐라 붙여야 되었다가 ax 더하기 b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집어넣으면 계산될 거고 집어넣으면 계산될 거고 그럼 ab에 대한 식 2개 나옵니다. 그럼 연립하면 ab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따로 찢어놔야 그래서 편합니다. 얘는 뭐 이 문제의 경우야 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놉니다. 연속함수 성질을 보면 항상 지금 순서가 리미트, 연속, 미분이거든. 마찬가지 성질을 증명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리미트랑 연속과 미분은 전부 다 리미트 계열이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습니다. 리미트는 몇 글자니까 다섯 글자니까 성질이 몇 가지라고 했어? 다섯 가지라고 했죠? 외워야 돼 이거. 리미트, 연속, 미분 다 성질 다섯 가지입니다. 수학의 성질은 항상 다섯 가지. 뭐라고? 상수배, 덧셈, 뺄셈,
오셈 나눗셈 이 5개를 보는 게 성질이고요. 리미트 연속 미분은 전부 다 상수배 덧셈 뺄셈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다 분배 가능하고 단 분모 즉 나누기에 있어서 분모가 0일 때만 안 됩니다. 당연히 연속일 때만 되겠죠. 불연속은 불규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속에다가 연속을 하면 무조건 연속인데 얘는 연속일 때는 C를 곱하든 연속끼리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 연속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 불규칙이거든. 그런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연속을 할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이다. 참거짓?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입니다. 즉 불연속끼리는 불규칙이라는 거지 무조건 불연속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과 연속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무조건 불연속은 거짓입니다. 마찬가지 불연속이어도 불연속끼리 사칙 연산을 하면 불규칙이라는 거지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이야. 참이 될 수, 연속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불연속이 되는 점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언제 연속이 되는지를 볼 겁니다. 연속이 될 수 있거든.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 넘어가서 지금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면 다른 해석하는 거지만 구간끼리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성질을 볼 건데 봐봐. 연속은 2개의 정리가 있습니다. 성질 했고요. 성질은 리미트랑 똑같다고 했고 일단 문제 풀 거지만 문제 풀 똑같습니다. 극한과 연속은 2개의 정리 최대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등장하는데 최대 정리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사이값 정리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 마찬가지 미분에서도 2가지 정리가 나오는데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나옵니다. 한 100% 출제입니다. 무조건. 딱 거기까지가 중간고사일 거고. 그러면 최대치가 뭐냐? 간단합니다. 어떠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항상 연속은 조건을 줄 때 닫힌 구간을 줍니다. 이건 외워도 좋아요. 항상 어떠한 정리를 줄 때 연속은 닫힌 구간만 준다. 미분은 항상 열린 구간만 줘요. 외워도 좋습니다. 어떤 y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함수는 다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랑 최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의입니다. 증명 없이 봐드릴 거고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런 겁니다. 네가 산을 탔어 이렇게. 그럼 산은 연속이 안 되는 산도 있나? 그런 산을 갖다 버렸을 때 산이 연속이라고 했을 때 연속인 산이 존재한다. 다음처럼 연속인 산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럼 네가 입구에서 출구까지 산을 탔어. 그쵸? 그럼 네가 이렇게 애플워치를 타고 가면 언제 고도가 제일 높은지 언제 고도가 제일 낮은지 무조건 존재하겠지. 이해돼요? 그냥 자명한 거야. 그냥 자명한 걸 보는 겁니다. 네가 산을 타면 연속의 산을 타면 입구부터 쭉 타면 찍히겠지. 언제? 지금이 최저입니다. 지금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최소랑 최대가 뭐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불연속이면 존재 안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산을 탔는데 꼭대기에서 빠꾸가 있대. 이렇게 크레바스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레바스. 다음처럼 불연속이면 최대나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러면 없는 겁니다. 최대인 지점에서 빠꾸가 있으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연속 함수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어떠한 2차 함수를 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겠죠? 그럼 최대량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뭘 줘? 다음처럼 유리함수를 줘. 그럼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 불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구간을 점선이 띵기게, 즉 불연속점을 넣어주면 지금 만약에 3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0에서 최대가 없고 무한대일 거 아니야. 최대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만 항상 그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자. 그렇구나. 뭐 쓰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예요. 얘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이게 산을 타겠죠. 이렇게 탔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산 탔어. 여기에 입구랑 출구가 이렇게 있어. 산 너무 못생겼나? 대충 합시다. 닫힌 구간에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내가 산을 탔어. 지금 여기가 입구야. 얘가 출구입니다. 근데 사이값거리는 조건이 두 개 붙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산도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 생각해보자. 근데 사이값 정리는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항상 연속은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 안 나옵니다. y는 fx가 조건 줄 때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달라야 되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산을 탔어. 그럼 입구에서의 해발이 있을 거고 출구에서의 해발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입구랑 출구의 해발이 달라야 돼. 그럼 왜 0에 시작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언제만 되냐면 입구와 출구의 해발이 다를 때만 쓴 겁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이야. 즉 사이값 정리의 조건은 두 개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것, 그 다음에 FA랑 FB의 함수가 다르다. 그렇다면 네가 입구에서 출구까지 살 탔더니 입구에서 해발이 0m래. 출구는 해발이 도착이라고 할까? 1000m래. 살 탔어 이렇게. 오케이? 근데 휴게소가 반드시 500지점에서는 반드시 휴게소가 있대. 야, 네가 0부터 1000까지 산을 탈 건데 휴게소는 반드시 해발 500점이 있대. 그럼 너 산 탈 때 휴게소 안 들릴 수 있나? 무조건 들리는 거 아니야? 무조건 들리겠지. 안 들려? 다시 우리 2D, 3D가 아니야. 2D인 세상에서 연속인 산을 탈 겁니다. 입구에 출구까지 산 연속이야. 입구는 0m, 출구가 1000m라고 하자. 근데 휴게소는 무조건 500m에서 무조건 발생했는데 그럼 나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휴게소를 들리겠지?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읽으면 y는 fx가 닫힌 구간 연속 시작과 끝에 함수값 다르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임의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0이랑 1000이면 이 사이에 뭐 1이든 2든 3이든 4이든 500이든 999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에 있기만 있으면 되고 FA가 큰지 FB가 큰지 상관없지만 무조건 이 사이에 임의의 K에 대해 어떠한 K가 오더라도 FC는 K예요가 뭔 소리냐면 다음 함수와 y는 fx와 휴게소가 500이라고 하면 얘가 k인 거거든. 즉 얘랑 휴게소가 만난다. 즉 얘가 k가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즉 얘는 뭐야? 휴게소랑 만나는 C가 휴게소를 만나는 위치야. 얘를 만족하는 C가 해거든. 휴게소 만난 지점, 얘가 휴게소니까 휴게소를 만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 소리야? 휴게소를 적어도 한번 들리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결국 등장하는 건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결국은 활용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활용이 등장할 건데 이게 용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설명해보자면 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 안 나? 안 나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석유가 있거든? 있는데 석유를 채굴려면 뭘 줘야 돼? 아니 뭘 줘야 돼? 뭘 석유를 채굴하는 머신을 바다 위에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게 뭐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돼? 아무 때나 빵 굴려면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를 빵꾸 내는 거란 말이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얘의 정확한 활용의 명칭은 해, 존재, 여부 판단입니다. 즉 우리가 다항함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등장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방정식들은 해를 못 찾아. 해를 못 찾을 뿐더러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개인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보자? 야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야 특정 구간 안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구간에 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해가 있다는 게 판정이 됐어. 해가 있대. 그럼 뭐 해보면 돼? 1.1, 1.2, 1.3, 1.4 열심히 대입해서 해 근사값을 찾아볼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 구간에 해가 있는 걸 알면 해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면 뉴턴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해를 근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함수가 특정 구간 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그럼 제한 조건이 뭐냐? y는 fx가 당연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얘는 사이값 정리랑 다르게 그게 없습니다.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연속이래. 이렇게 연속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있는데 뭐야? 이런 거야. 뭘 확인할 거냐면 fa와 fb의 부를 판정할 거다. fa가 지금 a부터 b까지 연속인데 fa가 음수래. 그럼 여기 지나겠지? 맞아요? fb가 양수래. 즉 얘가 음수, 얘가 양수면 다음처럼 잘 모르겠지만 a는 음수, b는 양수지. 맞아요? 즉 내가 yfx가 연속이고 fa, fb, 에코 b 음수. 즉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라면 뭐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연속이니까 얘랑 얘 이어야지. 뭐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x축 안 지나고 이어질 수 있나? x축 지나면 이게 뭔데? x축과의 교점이 뭐야? 해! 네. 해일 거 아니야? 맞아? x축과의 교점이니까 y는 0이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고 양끝값에 대한 a부터 b까지 해가 있나 없나 궁금한데 하나가 음수, 하나 양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조건 a에서 b에 양수 음수면 음수 양수든 음수 양수든 양수 음수든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해란 말이야. 방정식 입장에서. 맞아?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 바꿔보면 해가 반드시 적어도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에요. 다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떠한 함수가 a, b에서 연속이고 a, b에서 해가 있나 없나 판단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연속인 거 체크하고 fa 곱하기 fb 즉 양끝값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라면 양수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음수라면 이 친구 뭐 하겠다? a, b 사이에 fx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나 존재한다. 그럼 c가 뭐야? 해겠지. 다음 방정식의 c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꿔놓으면 다음 방정식의 해 c가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을 만족한 시가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다음 방정식의 해가 다음 fx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적어나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 근데 저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가 저 그림에서 한정된 거죠. 여기 무조건 저거는 아니죠. 판정 조건이잖아. 얘가 되면 이게 된다고.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 정리 자체가 얘 이 두 개를 만족하면 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사용하면 다음 방정식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판정할 수 있다. 해 존재 여부 판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어. 닫힌 구간 2,3 연속이래.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fx는 0은 2,3 다음 열린 구간에서 열린 닫힌 구간이죠. 해가 있니? 이게 궁금하다고. 해가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yfx는 다음 열린 닫힌 구간 2,3에서 다음 함수니까 항상 연속이지. 확인했어. 그리고 f2랑 f3을 보자고. f2는 양수야 음수야? f2면 2는 음수거든. f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거든. 즉 연속인 거 확인하고 f2랑 f3은 무조건 다르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르냐 맞불이냐 뿔말이냐 부로 판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고 양끝점에 대한 부호가 다르다.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되면 yfx는 fx는 0은 얘를 만족하는 의해가 2,3 열린 구간에서 뭐 한다고? 저거나 존재한다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이해돼?